안녕하세요. 건강의 담비예요. 오늘은 삼선의 마지막 잘 내보내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희가 음식을 먹은 만큼 사실은 잘 내보내지 못하면 그 노폐물이 장 속에 축적이 되면서 거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독소들이 우리 몸의 다른 기능이나 면역 체계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잘 먹은 만큼 잘 내보내야 되잖아요. 네, 이런 그 과정의 메커니즘,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잘 나갈 수 있는지, 무엇이 진짜 잘 나가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네, 자료 공유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건강하려면 삼선을 지켜라. 오늘은 잘 내보내고 첫 번째 시간이에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내보내고 이게 삼선인데 이제 잘 내보내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돼야지 잘 내보내고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당신의 배변 횟수는 적당하신가요? 그래서 어 정말 '내가 하루에 한 번 변을 너무 잘 봐요.'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면서 만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정말 적당할까?' 하는 질문, 그리고 "좋은 변의 상태나 양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럼 변을 얼마나 보세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요만큼?" "하루에 한 번 보는데 요만큼?" 그럼 그분이 하루에 먹은 음식의 양은요, 어느 정도일까요? 그리고 변은 잘 보는데 왜 용종이 생기죠? 이번에 대장 내시경 했는데 용종을 수술했어요. 2개 뗐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계실염이 되기 전까지는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내시경 같은 걸 해 보거나 아니면 이제 증상을 보면 계실염이 원인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용종은 다들 관심이 많고 알고 계신데 계실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질문들에 대한, 의문에 대한 얘기들을 하려고 하고요. 1일 1동이면 정말 괜찮을까요? 어 진짜 하루에 한 번 변을 보는 걸로 만족할 수 있는가? 옛날에 TV에서 어떤 의사가 나오셔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틀에 한 번 변을 보더라도 변을 볼 때 불편감이 없고 쾌변을 보고 이후에 잔변감이 없으면 괜찮다. 변비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루에 한 번 변을 본다면 장 속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들여다보면 장 안에는 6 개의 식사의 잔여물이 들어 있게 돼요. 하루에 한 번 보면 곱하기 2 정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하루에 한 번도 변을 못 본다. 그럼 9개 이상의 식사의 잔여물이 뱃속에 들어 있게 되죠. 사실은 만성적인 변비라는 거예요. 변을 볼 때 불편하지 않다고 해도 어 이게 완벽하게 비워지는 시간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음장부가 있고 양장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음장부는 가득 차야 좋고 양장부는 비워져야 좋은데, 그럼 비워져야 좋은 양장부가 뭐냐면 위, 소장, 대장, 방광, 쓸개예요. 그래서 뭔가 소화액이 나오고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긴 한데 깨끗하게 비워졌을 때 그들이 회복하고 건강한 시간을 가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성적으로 변을 자주 보지 못한다면 소장이나 대장이 어떤 부분에는 음식물의 찌꺼기, 즉 변의 상태인 음식 그 찌꺼기들이 남아 있다는 뜻이거든요, 깨끗하게 비워지지 않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장부의 건강을 완벽하게 회복하기 힘든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러운 장이 병을 만든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제 굉장히 어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명확하게 해서 사실은 장부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그런 그림이나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어 장 지름이 20 센티까지 확장돼 있는 시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검을 해 보니까. 그런데 정작 음식물이 통과하는 그 장기의 남은 공간은 연필 하나 굵기밖에 안 되더라고요. 정말 가늘만큼만 가는 통로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막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에서 분비한 점액질의 찌꺼기가 굳어져서 꼭 타이어와 같이 딱딱한 형태의 밀도를 가진 그런 찌꺼기들이 장 점막 속에 굳어져서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음식물 찌꺼기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은 요만큼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죠. 또 다른 시신을 봤더니
그 장 안에서 찌꺼기가 무려 18kg나 나왔다는 거예요. 보통 건강하다고 얘기하는 살아있는 사람의 장 속에 숙변이 4kg 정도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시체 안에는 훨씬 더 많은 찌꺼기가 있더라는 거죠.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이게 과연 내 장은 정말 깨끗하게 비워지고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폐물, 오래된 음식물의 찌꺼기들이 내 장 속에는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상의 형상을 보면 이렇게 이제 위장, 소장, 뭐 대장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맹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상행결장과 행행결장, 하행결장이 어서 S자결장, 직장에 이르기까지 보통 평균 1.5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1.5m가 어떻게 인제 구성이 돼 있나를 살펴보자는 거죠. 어떤 변의 길이가 이렇게 장의 길이가 이만큼이면 배변의 길이는 어느 정도 돼야지 될까요? 음. 하행결장에 변이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S자 결장. 최소 30cm 이상은 되지 않겠어요? 총 길이가 1.5m니까. 그러면 건강한 배변은 요만큼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훨씬 더 긴 변을 봐야 되는데 내가 하루에 보는 변이 횟수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부피나 길이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정상적으로 대장만 이렇게 건강한 대장을 봤을 때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음 원래 중력이 작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물질들은 아래로 내려가게 돼 있는데 이거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거꾸로. 처음에 시작할 때 올라가야 되는 힘을 받아야 되니까 이 직장이 연동 운동을 할 때 탄력이 있어야 되겠죠. 내보낼 때 마찬가지처럼 상행 결장도 이렇게 탄력이 있어야지 올려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기역자로 꺾어지는 부분을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또다시 완전히 꺾어지는 자리가 나오죠. 행행 결장을 지나서 하행 결장으로 넘어갈 때까지. 그러면 저 부분에 만약에 딱딱한 변이 통과하려고 한다. 통과가 잘 될까요? 부드러워야지 저 부분을 통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휘어진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그림은 이게 2차원적 평면이니까 그렇고 3차원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면서 꺾어지는 자리인데 이게 장하수가 진행되면 위에 너무 많은 음식물을 먹어서 위가 부풀어 오르면서 대장 위에 얹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위장이 처지면서 대장도 같이 끌어내리는 경우가 생겨요. 이러면은 더더욱더 연동 운동이 되지 않고 이와서와 함께 장하수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하행 결장을 따라 이제 그 배변 이동을 하다가 S자 결장의 굴곡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정체가 일어나기 쉽고 이 S자 결장은 부풀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장을 제대로 유지하시려고 하면 이 책의 저자는 1일 2동을 권해요. 왜 그런지 이제 이유를 살펴보면 아침 8시, 오전 8시에 만약에 배변을 봤다 그러면 장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위도 비어 있고 다른 장도 다 비어 있어요. 완벽하게 클리어된 장기가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한 번이라도. 그러면 정오가 됐을 때는 아침을 먹었잖아요. 그 아침을 먹은 음식이 장을 통과해 가지고 소장을 통과해서 거의 소장의 끝부분에 다다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1시 정도 돼서 새로운 음식이 들어오는 점심시간이 됐으면 위에 음식이 차 있고 소장의 끝부분과 대장의 시작 부분에 음식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오후 5시가 되면 아침에 먹은 음식물이 이제 대장으로 다 들어가고 점심에 먹은 음식물이 소장의 끝자락 부분에 있고 위가 비워지게 되죠. 그러면 그때 이제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데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어디로 가 있나 봤더니 아침 먹은 잔여물이 S자 결장, 즉 배변을 하기 직전에 직장 전에 머물러 있고요. 그리고 점심을 먹은 거가 대장에 있고 저녁을 먹은 음식이 소장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저녁을 만약에 한 6시쯤 먹었다, 뭐 5시 이후에 먹었다고 했을 때 저녁을 조금 더 늦게 먹었다고 한다면 어 그 소장의 초입 부분쯤 가 있겠죠. 그래서 인제 대장으로 저녁 식사에 잔여물이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시간이 됐고 직장에 있는 대장의 말단 부분하고 직장에 있는 이
음식물의 찌꺼기가 이제 요 시간대 배변이 되고 나면 배변을 한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배변감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숙면을 취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 잔여물이 대장을 통과하고 있고 저녁 식사 잔여물이 대장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인제 이동하는 동안에 그 S자 결장이 있는 부분은 비워져 있으니까 우리가 부담감 없이 잠자리에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것들이 다 모아져서 다시 하행 결장하고 S자 결장에서 모아져서 배변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싹 배변을 아침에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아침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완벽하게 텅 빈 장을 가질 수 있는 쉬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비워지고 난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하면 위가 드디어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를 제대로 하는 거죠. 이게 일일이동이 최적인 이유가 되는 일련의 과정들이에요. 좋은 변의 상태는 어떤 걸까요? 우리가 횟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상태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배변의 65% 정도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27%는 유익균이든 유해균이든 장내 미생물의 잔해예요. 그러니까 계속 바뀌니까요. 죽고 새로 태어나고 죽고 새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게 거의 30%가 가까이가 세균의 찌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8% 정도가 음식물의 찌꺼기, 섬유질, 소화되지 않은 물질, 인체에 버려진 죽은 세포들. 죽은 세포들은 뭐냐면 장 점막이 상피인 세포잖아요. 이 세포들이 새살갈이를 해요. 우리가 왜 가끔 피곤하고 그러면은 입 안에 껍데기가 싹 벗겨지거나 입술 껍질이 이렇게 싹 벗겨지는 것처럼 신체 피부나 점막은 각질과 같이 이렇게 그 탈락이 일어나거든요. 탈락이 일어나는 그 콜라겐 찌꺼기 같은 덩어리들이 음식물과 함께 그 대변이 돼서 섞여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뭘 먹은 게 없는데 변이 되게 많이 나와.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세균의 그 교환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죽은 세포들의 교환이 빨리 일어나서 상피세포의 재생이 되게 빠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이 다른 음식물하고 보태지기 때문에 배변의 양이 되게 많아지는 거고요. 장 점막이 아주 건강한 상태로 유지가 되게 잘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번씩 새살갈이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만 새살갈이를 한다. 그러면 그 안에서 생성되는 변의 양이 굉장히 달라지죠. 그래서 부피가 큰 대변은 부드럽고 이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일일 이동을 보기 쉬운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수분이 부족하다거나 세균의 그 세균이 죽고 태어나는 이 세균의 교환 주기가 짧다거나 우리가 섬유질 너무 작게 먹는다거나 인체 점막에 장 점막에 죽은 세포의 재생이 빠르지 않다거나 이러면 당연히 배변의 양이 줄어들면서 이동 속도도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원활하면 이동 속도가 빨라지는 좋은 변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 일동 절대 괜찮지 않다는 게 이 책의 저자의 의견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보통 일일 일동 정도로 보는데 굉장히 길고 두껍게 볼 때가 많아요. 컨디션이 좋고 이제 섬유질을 많이 섭취한 날은. 우리가 된장찌개를 끓여서 이렇게 주방에 나눴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 하루가 지나면 보통 쉬어요. 24 시간이 지나면. 근데 아침에 끓여 놓은 된장찌개를 저녁에까지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와서 다시 데펴서 인제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우리 몸속 안에서도 이런 음식물들이 상했거나 발효해서 가스가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먹자마자 가스가 발생하는 그런 음식물은 우리가 섭취를 했을 때 장 위에 다른 조직이나 장기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물론 가스가 발생된다고 해서 다 무조건 나쁜 음식은 아니에요. 좋은 유산균으로 나쁜 유산균이 이제 바뀔 때 장내 미생물이 교환될 때도 가스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긴 한데 만약에 내가 늘상 먹는 음식인데 얘만 먹으면 계속 가스가 차. 이게 좋은 음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래서 18시간 안에 배출을 하면
보통은 부패하기 전에 몸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몸속에서 부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만약에 18시간 이상 우리가 장 속에 음식물을 가지고 있다면 내 몸 안에 좋은 균이 부족할 경우는 그게 부패 과정을 거쳐서 굉장히 안 좋은 독가스를 배출하고요. 이 독가스는 몸에서 다 배출하기 힘들면 간에서 이걸 또 해독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이 "보약 한 첩보다 방귀의 한 방이 더 낫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옛날 말에. 왜 그런 말이 있냐면 가스를 갖고 있으면 그게 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을 한 첩 먹는 것보다는 가스를 잘 배출하는 게 건강에 더 좋다라고 인제 과거 선조들의 그런 지혜 같은 거고요. 우리가 일일 일동에 만족하지 않고 일일 일동할 수 있도록 잘 내보낼 수 있도록 장 관리를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첫 번째 내보내고에 대한 시간이었고요. 여러분의 건강에 담깁니다. 또 이어서 다음 시간에 장에 잘 내보내는 방법, 그리고 개실이나 용종에 대한 것들,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고 이런 질환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